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베트남과의 수교 25주년을 맞아 경제와 안보 등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 간 교역 규모는 수교 후 171배가 됐고 안보 협력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데 베트남과 북한 모두 미국과 끔찍한 전쟁을 치른 적대 관계였지만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웅우엔 푸총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친서 교환을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롭게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인적 교류 확대와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 투자 보장, 군사 협력 등 전략적 협력 증대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9일 브리핑에서 두 나라는 교역 등 경제 발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매우 심각한 도전에 맞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두 나라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동영상을 통해 양국의 수교는 전쟁의 어두운 유산을 마주하며 시작된 역사적 행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We began our work to overcome the devastation of the war in the 1980s when we worked together to repatriate the remains of American soldiers in Vietnam. This led to better ties and the formal reestablishment of our relationship in 1995. 실제로 미국과 베트남 관계는 수교 이후 놀라운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수교 당시 4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두 나라 교역액은 지난해 774억 달러를 돌파해 17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990년대 초 60%에 달했던 베트남의 빈곤 인구가 현재 10% 이하로 감소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3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군사협력도 빠르게 확대된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칼빈슨 호가 미국 항공모함으로는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으로 다낭에 기항했고 3년 전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 전면 해제 이후 두 나라 군대가 안보 협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You know, in the past, we were opponents on the battlefield. But today, our security relationship is all about cooperation. 이런 관계 발전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 이념과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베트남 지도부의 도의머이, 즉 쇄신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전 북한에 베트남식 경제 발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f you look at what you've done in a short time, he can do it in a very, very rapid time, make North Korea into a great economic power. 하지만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고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개혁 개방 대신 정면 돌파전을 선포한 채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13일 북한 주민의 절반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북한의 경제 문제를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타계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백선엽 장군의 타계에 대해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백 장군은 한국 최초의 사성 장군이며 한국 전쟁 중 조국에 대한 그의 헌신은 오늘날 미국과 한국 모두가 지속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한 싸움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또 백 장군은 외교관과 정치인으로 일하면서 그의 나라를 위해 매우 탁월하게 봉사했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함께 치렀던 희생의 정신으로 우리는 그의 봉사에 가장 깊은 애도와 감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12일 국가안보회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백 장군과 다른 영웅들 덕분에 오늘날 한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번영했다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일본이 올해 국방백서를 통해 처음으로 북한이 핵탄두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내적으로는 핵심 간부들의 숙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참모들의 재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4일 공개한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탄도화를 이미 실현했으며 탄도미사일의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탄도미사일 탑재에 필요한 소형화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6차례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탄도화는 이미 실현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서 처음 담긴 북한 핵무기의 일본 공격 능력 보유 내용입니다. 방위백서는 다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필요한 운반 수단의 기술 획득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처음 선보인 사거리 600km와 400km의 세 가지 무기체계는 모두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일부는 저고도에서 변칙적인 궤도로 비행이 가능해 다른 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됐다고 기술했습니다. 또 이동형 차량 텔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량의 개조 가능성과 함께 자체 생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어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권력 기반 강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빈번한 처형과 강등, 해임 등으로 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판단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충분한 외교적 감안 없이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동에 뛰어들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북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대량 살상 무기나 미사일의 파괴 등의 구체적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실제적 위협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방위백서라고 평가했습니다. Like 5 or 10, probably almost all of them would be targeted on South Korea. But as that number increases, they're going to feel the capability to fire at other locations.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고도화 움직임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마저 위협할 수 있는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난달 총회를 통해 국제금융기준 미이행 국가 명단을 갱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을 알리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은 14일 발령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과 이란 등 대응 조치국에 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성명 이행을 촉구하고 회원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북한으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기관들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정한 국제기준 이행 결함 국가에 관한 의무와 위험 기반 정책,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관련 성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열린 화상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국제기준 이행에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위험 단계인 대응 조치국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하원 수정안에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 촉구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 재확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국방수권법안 수정안 제출 마감일인 13일까지 총 710건의 수정안이 제출됐으며 한반도 관련 내용으로는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의 결의안과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민주당의 일레인 노리아 의원, 공화당의 돈 베이컨 의원의 결의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 맞선 우주 전략과 실행 계획에 이란과 북한을 포함하는 조항 등이 수정안으로 제출됐으며 상원에서는 한반도 관련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설립한 부시 센터가 올해 북한 자유 장학생 12명을 선정하고 장학금으로 $49,000를 수여합니다. 이들은 모두 학부 대학생으로 재학 중이거나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외교관 준비를 하고 있는 데니 리 씨와 미용학을 공부하는 에블린 정 씨, 의학대학원을 준비 중이거나 치과 위생학이나 간호학 등을 준비하는 학생 등 12명입니다. 미국 정치학 탈북민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이 장학 프로그램은 2017년 이후 올해로 4번째로 대상자는 북한에서 태어나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거쳐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과 그들의 직계가족이 그 대상이며 최소 $1,000에서 최고 $7,500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